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17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이강인 선수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윌슨 오도베르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솔랑케의 합작골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오도베르트를 영입하게 되면서 토트넘의 2선 공격 라인이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아직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알아보면요, 자, 이 선수가 이번에 영입된 19살 윌슨 오도베르트라는 선수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아직도 구독한 줄 알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70%나 되는 상황인데요. 와, 정말 이럴 거예요. 돈 1원도 나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선수는 왼쪽 윙어 그리고 오른쪽 윙어 그리고 공격형 미들도 뛸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 포워드로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뛸 수 있는 오도베르트인데요, 실제로 경기를 어디 포지션에서 얼만큼 뛰었나 살펴보면요, 이제 왼쪽 날개로 가장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로도 거의 비슷하게 뛰었어요. 왼쪽 날개로 20번, 그리고 오른쪽 날개로는 15번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들로는 8경기를 뛰면서 이제 주 포지션은 좌우 윙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선수가 번니에서 데리고 온 선수거든요. 근데 번니 하면 떠오르는 감독 있으시지 않나요? 현재 김민재 선수의 바이른에서 콤파니 감독 기억나시죠? 콤파니 감독이 지난 시즌에 번니 감독이었는데, 이 선수를 한 시즌 동안 써본 이제 그 경험치를 통해서 이 선수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콤파니 감독이 이제 검증한 그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로 주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영입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토트넘의 2선 공격 라인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요, 오도베르트 그리고 브레논 존슨 이렇게 비교한 양 선수의 스탯입니다. 일단 보시면요, 지금 존슨이 이렇게 슈팅 쪽에서는 더 많이 뭐라 그럴까요, 더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슈팅 정확도, 그리고 90분당 슈팅, 유효 슈팅, 그리고 득점력, 도움력, 뭐 각가지 등등해서 이제 존슨이 더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존슨은 큰 기회를 17번이나 날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골 찬스를 날려먹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도베르트 이 선수는요, 큰 기회를 그렇게 크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오도베르트가 기존에 번니에서 맡았던 역할이 슈팅을 때리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90분당 오도베르트는 드리블 성공을 약 2.26개 성공했고요. 브레논 존슨 같은 경우는 1.04개, 그러니까 오도베르트 같은 경우는 90분당, 그러니까 경기당 드리블 성공을 2회 이상 성공했고, 브레논 존슨은 1개 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트넘의 현재 그 윙을 보시면요, 그 다음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오도베르트의 득점 분포를 보면은 지난 시즌 이제 번니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3골을 넣었는데 2골은 박스 밖에서 넣으면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중거리 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존슨 같은 경우는 모두 박스 안에서 넣으면서 존슨은 중거리 슈팅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슨과 그리고 오도베르트의 이제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베르트 이 시트맵이 언제 거냐면요, 저번 주에 2부 리그가 개막을 했거든요. 잉글리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오더베르트가 공격형 미들로 나와서 뛴 시트맵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넌 존슨은 시트맵이 2개 있는데 그 바이런 미넨과 1, 2차전 때 뛴 시트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들로 나온 오더베르트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 가담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수비 쪽으로도 많이 뛰는 모습도 보여줬고, 공격형 미들이니까 이 자리에서 뛴 건데 이 중원 자리에서 뛰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심지어 좌우 박스 안까지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번리에서 그런 롤을 맡을 수도 있지만 시트맵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는요, 그만큼 활동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 바이런 미넨과 1차전에서 오른쪽 윙어로 나오다 보니까 오른쪽 여기서만 뛰었죠.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조금 활동량이 있었다면은 딴 데도 아마 찍혔어야 되는데 별로 안 찍혔죠. 그리고 또 바이런 미넨과 2차전 히트맵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또 오른쪽에만 찍힌 브레넌 존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만큼 윌슨 오더베르트라는 선수가 일단 좌우 날개 윙어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선수고, 심지어 활동량도 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데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브레넌 존슨이 스피드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오더베르트도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빠른 편인데 브레넌 존슨이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윌슨 오더베르트가 영입됨으로써 토트넘의 이선은 정말 엄청난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오더베르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이 이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토트넘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최전방에는 솔랑케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왼쪽 윙어로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어로는 브레넌 존슨 아니면 셉세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셉세비 아니면 메디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선 미드필더로는요, 지금 베리바리 선발로 나오거나 파페사르가 선발로 나오거나 그리고 그레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비스마가 최근에 웃음가스 마시면서 일단은 레스터와 경기에서는 그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 레스터 경기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엔제 감독이 비수마가 약간 선수단한테 신뢰를 찾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터뷰로 말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마는 훈련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뛰면서 얘를 선발로 써야겠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선발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가 그레이를 껴안는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비수마 날아갔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레이를 챙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그레이의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 비수마가 확실히 용서를 받고 선수단 모두한테 용서를 받기 전까진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요번에 이 선수가 윌슨 오더베르트라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아까 제가 전에 설명 들었다시피 이 선수는 왼쪽 윙어,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영입되면서,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가 영입되면서 토트넘은 앞으로 더 활발해진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기서 작게 표시한 선수들 있죠. 시샬리송, 그리고 베르너, 그리고 여기 오더베르트. 이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작게 표시한 선수들은 이제 교체로 나올 선수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더베르트가 영입되면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뭐 주전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솔직히 개소리고요. 오더베르트가 지난 시즌에 3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17골 10도움을 기록했죠. 비교 자체가 불가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더베르트가 좀 어리고 이제 뭐 순발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앞설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능력에서 오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젊은 선수가 체력도 좋고 민첩성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경험을 무시 못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다른 공격수랑 비교가 할 수 없이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아마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등은 이제 요번에 영입된 솔랑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손흥민, 오도베르트 경쟁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도베르트는 지금 이 2선 라인에서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2선 라인의 공격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베르너가 어떤 선수인가요? 베르너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왼쪽 측면을 붕괴시키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이 있는데요. 이 선수도 어떤 선수냐면은 어느 정도 드리블은 치겠죠. 근데 드리블을 잘 친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이 선수 역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 측면을 찢어버리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이런 선수인데, 지금 토트넘에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약점이 공개가 된 게, 일단 미들 조합이 비스마, 그리고 파페사르, 메디슨, 이 세 명의 조합이 있었는데 단점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미들이 공략당했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 패턴이 상대 팀들한테 분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시샬리송이 부상으로 거의 나가리가 됐었죠. 그리고 솔랑케도 없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베르너,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이 나와서 띄워줬는데, 이 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나쁘게 말하자면은 스피드 원툴로 좌우 측면을 부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이 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팀을 분석하고 나오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이. 근데 얘네들 보니까 스피드 이용해서 우리 측면 부수는 선수들이네.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트넘 교체 카드로는 이 마땅히 다른 유형의 선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생겼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콤파니 감독이 이 선수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선수의 포텐이 내일 터질지, 일주일 뒤에 터질지, 아니면 한 달 뒤에 터질지 모른다. 이 선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라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 오도베르트를 약 500억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영입을 하였는데, 이 선수가 토트넘에서 앞으로 이제 후반 교체 카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좌우 윙어로 브레넌 존슨이나 베르너가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요, 이렇게 스피드로 측면을 부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은 손흥민 선수는 여기 최전방에 솔랑케가 있는 과정에서 솔랑케가 이렇게 연계를 보여주면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에서 막히면서 2차전에서 골드 기자로부터 평점을 4점을 받을 만큼 이 선수가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이 통하는 수비수가 있고 안 통하는 수비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브레넌 존슨이 스피드로 오른쪽 측면을 부수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오른쪽에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셉세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셉세비가 느리죠.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몸싸움으로 받쳐주고 드리블 살짝 치면서 연계 플레이가 되는 셉세비라고 할 수 있는데, 셉세비가 느리면서 아무래도 뭔가 오른쪽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스피드가 가장 빠른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도베르트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오도베르트가 영입되면서 브레넌 존슨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른 선수에 속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드리블 성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브레넌 존슨에 비해서. 그래서 브레넌 존슨은 약 2.3배 정도 드리블을 더 잘 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상대 수비수를 드리블로 부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리바를 이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만약에 메디슨이 못했다? 이럴 때 메디슨을 빼버리고 이 선수가 이쪽에서 뛰면서 이제 드리블로
이제 선수들을, 그러니까 토트넘 선수들한테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선수 유형이 토트넘에는 브라이언 힐 아시죠? 브라이언 힐이 있었는데 힐은 못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 지난 시즌의 번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윌슨 오도베르트라는 선수 덕분에 토트넘의 2선 공격진은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윌슨 오도베르트의 영입으로 토트넘의 2선 공격 라인이 손흥민 선수 빼고 무한 경쟁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우승을 경쟁하는 팀이 되고 싶다는 엔제 감독의 토트넘에게는 정말 희망찬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기습적으로 윌슨 오도베르트를 영입한 토트넘이었는데 오도베르트를 영입하기 전까지 정말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도 않고 그냥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피셜을 발표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앞으로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소식에 상당히 정통한 폴 오키프는 토트넘은 두 포지션을 더 영입하려고 조사하고 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노리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토트넘 1티어 골드 기자 역시 이적 시장에서 아직 2명의 선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2명의 기자 모두가 토트넘이 2명 더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보통 이렇게 토트넘에 정통한 기자들의 뉴스가 겹친다면 팩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개미친 이적 시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엔제 감독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겁니다. 조사하고 보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협상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로 토트넘의 영입 시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레프트백 백업 데리고 오면 레비 회장님 내가 칭찬해 줄게요. 누구를 데려올까요? 키에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힌카피와 로카텔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힌카피와 에데르송을 데려오는 것은 꿈같은 일이겠지만 이 종류를 고려하면 비현실적일 것 같네요. 벤치웰이 첼시 떠난다던데 백업 LB로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로코와 램지 데려올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토트넘이 모든 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제 데리고 와주세요 제발. 로카텔리 힌카피 데려와주세요 제발발 등등 역대급 이적 시장이 예고되자 난리가 나버린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윌슨 오도베르트의 영입으로 더 강력해진 토트넘의 2선 공격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2명을 더 영입할 예정이라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5분 대기조 하며 토트넘 영입 소식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